실리콘밸리의 한 회의실에서 내린 결정이 어떻게 세계 분쟁의 최전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과 국방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막이 지금 오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다룰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어떤 상황을 가상으로 그려보는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기술과 국방, 이 두 세계에서 정말 전례가 없던 한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통 이런 공급망 리스크 지정은요, 화웨이 같은 외국의 적대적인 기업에나 붙이는 꼬리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 대상이 달랐습니다. 바로 미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기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이었던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이 무려 2억 달러짜리 계약에서 배제되다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 최고의 기술 기업이 한순간에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된 걸까요? 자, 이제 이 갈등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왜 그렇게 흥미롭냐면요. 단순히 계약 하나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기술과 안보라는 이 두 거대한 세계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펜타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어떤 목적으로든 이 AI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엔트로픽이 딱 선을 긋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완전 자율살상 무기나 미국 시민들을 대규모로 감시하는 데는 우리 기술을 쓸 수 없다. 이 두 가지 윤리적인 원칙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해요. 또 다른 예외가 필요하면 그냥 전화하세요. 이 말을 들은 펜타곤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우리가 만든 이 중요한 기술을 쓰려면 일개 회사한테 전화해서 허락부터 받아라. 이런 뜻으로 들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갈등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기밀 작전이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트로픽의 한 임원이 국방부에 혹시 우리 AI가 그 작전에 쓰였냐? 라고 문의를 한 거예요. 그 순간 펜타곤의 우려는 현실이 된 거죠. 아,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작전 중에 우리 시스템을 꺼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확 밀려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AI 하나 때문에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지금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하나 나옵니다. 배경은 이란이고요. 지상군을 보내는 대신에 오직 기술과 정보력에만 의존해서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는 작전이에요. 바로 이 가상의 작전이 펜타곤이 왜 그렇게 첨단 AI에 목을 매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전쟁의 방식입니다. 더 이상 군인들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늘은 수많은 드론으로 뒤덮이고요. AI가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찾아내고 방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적의 지휘부만 정밀 타격해서 미군 피해는 최소화하는 거죠. 에픽 퓨리 같은 작전에서 엔트로픽 같은 회사의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무기가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물론 가상이긴 합니다만 작전 기간 중에 단 일주일 동안 100만 대가 넘는 드론을 썼다고 합니다. 이건 미군이 그동안 역사상 운영한 드론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말 그대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모든 게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란과의 분쟁, 그리고 엔트로픽과의 갈등. 이게 단순히 그 두 가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건 훨씬 더 큰 그림, 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한쪽에서는 이란이랑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전쟁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진 자국 기업이랑 싸움을 벌이는 걸까요? 이 모든 사건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분석에서는 그 해답이 바로 이 차트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죠.
보시다시피 중국은 원유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수입량의 상당 부분, 거의 20%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그랜드 바겐 전략입니다. 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첫째, 이란 같은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일으켜서 중국으로 가는 핵심 원유 공급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둘째, 이걸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압박을 지렛대 삼아서 무역, 기술, 그리고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까지 포함한 역사적인 대타협, 즉 그랜드 바겐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과 벌어진 갈등, 그리고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분쟁,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이제 그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미래의 글로벌 패권 다툼은요, 더 이상 탱크나 미사일 같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기술, 그리고 자원의 공급망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죠. 현대 경제와 군대를 움직이는 이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을 통제하는 자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과의 불화, 그리고 이란과의 분쟁은 겉보기엔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한 똑같은 거대 경쟁의 두 가지 다른 전선인 셈입니다. 안정적인 AI 기술을 확보하려는 싸움이나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싸움이나 결국은 경쟁국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새로운 시대에 과연 진짜 힘은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총과 미사일을 가진 국가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코드를 가진 기업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